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댓글에 크론병 환자 치료 사례도 올려달라고 누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를 위주로 많이 올리고 있죠.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를 위주로 올리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크론병 환자보다 2배가량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2024년을 기준으로 약 9만 7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약 6만 명, 크론병 환자는 약 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크론병 환자보다 2배 이상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 더 많이 글을 올리게 되네요. 또 다른 이유도 하나 있는데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증상과 진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자가면역성으로 발생한 염증이 대장의 안쪽 점막층에만 발생합니다. 증상은 설사, 혈변, 점액변, 복통, 체중 감소 등이 있죠. 다른 질환과 감별하는 것은 좀 복잡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고 나면 대장 내시경 염증 소견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서 측정하는 염증 수치인 대변 칼프로텍틴이 내시경 소견과 일치할 확률이 80% 정도로 높은 정확성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했다는 기준을 제시할 때 대변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이 정상 수치가 되고 나서 대장 내시경으로 염증이 소실된 것이 확인되면 치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최근에 올리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 사례들이 모두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 있죠. 사실 제가 올리는 케이스들은 거의 모두가 논문으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치료의 전후 관계가 명확한 치료 사례들이죠.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을 모아서 논문으로 발표하고 국제학회에 발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7년 6월경에 일본에서 열리는 동양의학회에 참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크론병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크론병의 경우에는 궤양성 대장염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이 대장의 표층에만 염증이 생기는데 크론병은 식도부터 항문까지 전 소화기관에 발생할 수 있고 소화기관의 전층에 걸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십이지장, 소장, 대장에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인데 소장에만 염증이 있고 대장에는 염증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크론병인데 대장에 염증이 거의 없으면 실제로 설사를 안 합니다. 대장에 염증이 있으면 아랫배가 아프고 설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장에 염증이 없으면 아랫배가 아프지 않고 설사도 안 합니다. 소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배꼽 주변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장의 안쪽 벽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위내시경은 12지장까지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대장 내시경은 대장과 소장이 만나는 회장 부위의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소장 내벽에 염증이 생긴 경우는 캡슐 내시경으로 봐야 됩니다. 캡슐 내시경은 카메라가 달린 캡슐을 삼킵니다. 이 캡슐이 소장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무선으로 보내면 이 영상을 받아서 소장의 내측면을 확인하는 겁니다. 캡슐 내시경만 하면 소장의 염증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겠네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의 내벽에 염증이 있지 않고 장벽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소화기관의 전층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모두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장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내측 부위, 근육층, 외측 부위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모든 장이 기본적으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크론병은 이 근육층이나 외측 막 부위까지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장벽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캡슐 내시경으로 안쪽에서 봐도 안 보이는 거죠. 안쪽에서 보는 거는 내측 벽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장벽에 염증이 생겨서 부었는지 어떻는지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장벽이 부었는지 어떻는지 보려면 결국 CT나 MRI를 찍어서 단층을 봐줘야 장벽이 부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양이나 천공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염증이 장벽을 뚫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벽을 뚫고 나가서 염증 덩어리인 농양을 만들 수 있고 장의 구멍, 천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벽에 지속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염증이 발생한 장벽이 섬유화되어서 협착이나 폐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의원에서 CT나 MRI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쉽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환자분들이 치료가 끝나고 나서 복통과 설사 등 생활에 불편한 것이 없어지고 나면 다시 검사를 해서 자료를 가져다 주시면 되는데, CT나 MRI는 일이 커서 그런지 다시 잘 안 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대변 칼프로텍틴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염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크론병에서는 칼프로텍틴의 정확도가 조금 낮습니다. 크론병도 대장에 염증이 있는 크론병의 경우는 거의 정확한데, 대장에는 염증이 없고 소장에만 염증이 있는 크론병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변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의 염증은 칼프로텍틴이 좀 덜 정확하게 나온다. 또 크론병 환자의 4분의 1 정도에서 치루나 치열, 항문 농양이 많이 발생하죠. 궤양성 대장염은 이런 것들이 없죠. 제가 크론병의 치루나 치열, 농양을 많이 치료하고 있거든요. 이미 치료한 환자도 많고 많이 좋아져서 지금 치료 막바지에 있는 환자도 많습니다. 1년 정도 열심히 치료해서 겨우 치료 사례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치료 사례가 흔하지는 않은 거죠. 지금도 치료하고 호전되고 있는 크론병 환자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이유들로 앞뒤 정확한 치료 자료가 있는 크론병 환자들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 비해서 더 드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치료가 거의 다 끝난 크론병 치료 케이스가 몇 명 있는데 전후 자료가 없어서 안 올리고 있는 환자도 있어요. 소장의 심한 출혈이 한약으로 치료하고 멎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 자료가 없어서 지금 안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방에서 치료해도 몇 개월, 몇 년씩 안 났던 크론병의 치루, 치열, 농양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론병의 치료나 농양이 잘 치료되면 분명히 장내의 농양이나 누공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크론병 합병증은 사실 상당히 중증이라서 일개 한의원에서 볼 수가 없어요. 입원실이 있는 병원급에서 진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의사들은 모두 저를 사기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협진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제 환자의 90% 이상이 병원에 한약 먹고 있다고 말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양 한방이 서로 협진해서 환자를 보면 세계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크론병 치료 사례도 간간히 하나씩 올려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크론병 치료 사례도 빼먹지 않고 가끔씩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양방도 마찬가지지만 한의학적으로도 기본적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치료 방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궤양성 대장염 치료 사례로 올리는 것을 모두 크론병 치료 사례로 생각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왜 다르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크론병 치료 사례가 왜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오는지에 대해서요. 환자 수가 절반 정도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크론병은 확인해야 할 부위가 훨씬 넓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식도부터 항문까지, 그리고 점막부터 장벽 전층까지 이걸 다 확인하려면 내시경만으로는 부족하고 CT, MRI, 캡슐 내시경까지 다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 뒤가 명확한 치료 사례 하나를 만드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는 크론병 환자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신데 치료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못 보여드린 사례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소장 출혈이 멎은 케이스도 있고 몇 년씩 안 났던 치료가 좋아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크론병 치료 사례도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치료 원리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궤양성 대장염 치료 사례들을 보면서 이건 궤양성 대장염 이야기니까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론병 환자분들도 그 치료 과정과 원리를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두 질환의 차이점, 크론병의 치료나 협착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주제로 다루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